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3년생 소띠 여자분 사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개축생 경신월 또 정해 일에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 이 사주를 주셔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정화일간에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번 조금 볼까요? 정화일간의 신금은 편재가 되죠. 자, 그러기 전에 시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목화가 시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여기가 시가 목화로 되어 있으면 이게 토는 식신이고 또 신금은 또 재성이 되고 또 해수는 관이 되죠. 근데 목화로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식재간이 왕하잖아요. 왕하기 때문에 내가 신약사주가 되었어요. 신약사주에는 운들이 이렇게 대운이 있는데 대운이 목화로 와야 되겠죠. 목화. 자, 목화로 와야 되는데요. 화보다는 목이 와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화는 왕한 토를 생하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목운으로 오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주 시해가 목화가 없다면 요거는 있고 없다면 목화가 없다면 사주예요. 목화가 없다라면 일단은 화에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내 일간이 뿌리가 없다라는 건 내가 그 일간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깨진 것이다. 깨졌기 때문에 이 식재간이 왕하는 종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 수로 종하겠죠. 그러면 수는 관이 되기 때문에 과종간 사주가 되겠죠. 가종간 사주가 됩니다. 그럴 때는 운이 어떤 운으로 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와야 되겠죠. 금수운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사주가 대운이 이렇게 됐는데요. 가정간 사주였을 때는 금수운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내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금수운이 아니고 신약사주가 되었을 때는 목화운이 왔기 때문에 금수운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곤욕스럽다. 살아가기가 되게 불편하다 그래요. 근데 대신 그래도 수운은 더 괜찮겠죠. 금이나 토운보다는 수운은 조금 더 낫겠죠. 왜냐면 내가 여가 목이 있다라면 화가 말고 목이 있다라면 수운은 받을 수가 있겠죠.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관인상생으로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가 화가 있다라면 수를 받기는 조금 어렵죠. 그쵸? 그러면 이게 살아가는데 수운까지 토운까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화가 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목이 있는지 화가 있는지 또 다른 금수가 있는지 따라서 사주 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중간 사주였을 경우는 금수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격하게 내가 살아갔어도 아버지 덕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었지 않겠나. 살아가는데 공부도 잘하고 하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것만 보기는 조금 좀 어렵죠. 왜냐면 이 사주에서 이 대운이 흐름 이것만 보고는 또 어렵거든요. 또 다른 신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문이라든가 다른 일지는 이름으로 보면 또 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이 다 같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사주만 보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렸을 때 엄격하게 가정간 사주였을 때는 엄격하게 자랐어도 아버지 덕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화시에 있었을 경우에는 금운이 왔을 때 되게 힘들어집니다. 금운이 왔을 때는 좀 부모님이 조금 뭐라고 해요. 뭐 이혼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그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현상국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가 엄격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운이 안 좋을 때는 그 엄격하게 나쁜 걸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는 운이 안 좋았을 경우에요. 신약했을 경우에 고아원에서 다른 사람 손에 키워지기도 하거나 아니면 할머니 손에 키워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국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때 공부를 또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6세에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관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관으로 흐를 때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가 다가옵니다. 남자가요. 그래서 이때 남자가 운이 들어와서 이때 결혼을 하거나 또 남자를 만나거나 이런 현상국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술토대운에는 그 공부를 못했고 가면 갈수록 어떤 관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상간대운이 되죠. 상간대운에는요. 나도 모르게 1818이라는 어떤 욕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꾀를 부려서 일을 한다거나 조금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현상국도 있죠. 근데 아마 이쪽에 들어와 있던 어떤 남자들은 좀 좋지 못하게 나한테 작용하는 남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남자 관계가 형성이 이때부터 이루어져서 좀 내가 살아가는데 곤욕스러웠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21세 대운에는 보면은 개수대운이죠. 이것도 평관대운이 되죠. 관운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남자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남자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운이 좋지 이렇게 목화를 올렸을 때 운이 좋지 못할 때는요. 직장생활 관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기도 곤욕스럽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좀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곤욕스러운 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곤욕스러운 일을 당한다거나 또 직장에서의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한다거나 고되게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런 현상국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특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형태로 흘러가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때 이제 남자를 만나서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26세 때 또 새로운 남자가 왔겠죠. 이때는 정관대운이죠. 정관대운. 자, 정관대운에는 또 새로운 남자,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남자가 와서 이때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수운에, 이제 이런 수운에 쭉 오다가 해수운에 와서 만약에 여가 목이 있었을 경우에요. 수생모로 간인상생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관인상생으로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직장생활을 한다면 승진을 할 수도 있다거나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는 직장이 없다라면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는 그런 현상국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 이때부터 쭉 잘 살았다고 하네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잘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수운에 와서 어떠한 그 폐섬유종이라는 그런 병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운이 이제 수운을 쓸 수 있다라면 그래도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치료할 수도 있겠죠. 약이 있어서요. 또 그러면서도 이제 41세 운에 들어오면은요,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이게 목운이고, 또 토운에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목화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목운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목화운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되게 운이 좋겠죠. 가면 갈수록요.
근데 운이 좋다고 해서 그게 계속 좋다라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도 내가 나쁜 행위를 했다라면 나쁜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언젠가는 또 받겠죠. 그 책임을. 예를 들어서 이때 46세 때 축토대운에 어떤 그 논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 좋지 못한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지나갔나 보네요. 그런데 이때 축토대운이 어떤 거예요? 식신대운이 되죠. 식신대운이 되면서 이 식신대운의 그 토운이잖아요. 토운이 왔어도 이 수와 목의 운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이 중간에 토가 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52세 병화대운에 왔죠. 병화대운은 우리가 겁재대운이 되죠. 겁재대운. 우리가 겁재는 조금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좋지 못한 게 아니고 나는 목화를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겠죠.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때 병화대운이면서 겁재대운의 여자분이니까 이때는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어떤 욕망이 일어납니다. 욕망. 어떤 명리를 추구한다거나 또 또 어떠한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형제, 뭐 동기, 아니면 지인, 어떤 아는 사람으로 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 일 속에 조금 잘못하면 이게 53, 54, 55 후반기에 넘어가면서부터 그게 잘못되어서 재물 손실이 일어나는 형상국도 일어나거나 논란이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되겠죠. 그러면서도 잘못하면은 내가 뺏고 뺏기는 형태거든요. 뺐든지 뺏기는 형태든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어서 내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조금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좋지 못한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지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일을 벌린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을 낸다거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데다 투자를 했다라면 그 투자한 만큼 내가 손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욕심, 욕망에 조금 그런 것들을 탈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이 운을 아무리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내가 목화운이어서 화운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운이 왔을 때는 화생토로 해서 이 토가 물론 토생은 금생수로 오지만 그래도 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관을 극하기 때문에 관의 문제가 생기겠죠. 뭐 남편과 이혼수가 있다거나 뭐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다른 이제 우리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뭐 바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화를 잘 쓰고자 한다면 목화씨가 있어서 목화를 잘 쓰고자 한다면 내가 이때는 너무 큰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똑같은 사주가 이게 많죠. 그런 사주에 만약에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뭐 남을 배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배반당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되겠죠. 근데 정치하면서 정말 정직해야 되겠죠. 왜? 이 운을 잘 쓰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목화가 없었을 때 금수운이라면 이때 운에는 되게 좋지 못하는 어떤 형태가 크게 더 두각이 일어나겠죠.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큰 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화가 있느냐 금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판단을 빨리 해서 운을 잘 내가 주인으로서 이 운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남자분 73년생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요. 개춘년 김희, 정사, 정미, 시에 태어났고요. 현재 52세 개수 대운에 와 있네요. 정화일간에 개수는 평관이 되죠. 자, 평관대운에는 우리가 대수이면서도 평관대운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권력, 어떤 감투, 뭐 정치, 뭐 어떤 그런 이런 거에 대해 조금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승진 직장이라면 또 승진도 되겠죠. 그런 일이 내가 조금 어떤 백을 써서라도 내가 내 자리를 앉고 싶어 한다. 권력을 얻고 싶어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럴 때요. 현재 51, 52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써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써서라도 분명히 이 자리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또 이렇게 어떤 일을 한꺼번에 같이 또 협상을 해서 뭐 어떤 일도 서로 네가 좋게 나도 좋게 해서 서로 어떤 무거운 짐을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너가 이번에 했으면 내가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질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하지 못하면 어떤 질투나 욕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가 하려고 하는 현상국도 일어난다. 내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52세 대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53, 54, 55 지나가면서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먼저 마음을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써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선거 때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또 발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정직하게. 내가 그만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써서 돈을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정말 정직하게 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가 해야 되겠죠. 뭐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가 해야 된다던가 뭐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을 썼으면 예를 들어서 발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그런 걸 아니고 내가 거들먹거린다거나 뭐 함부로 한다거나 뭐 이 권력을 잘못된 데다 쓴다거나 남을 상처 주는 데다 쓴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다 나중에 발각이 돼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굉장히 토로 왕하죠. 화생토 해주면서까지 토로 굉장히 왕합니다. 토가 뭐예요? 식신이죠. 식신으로 너무 왕해서 내가 신약해진 사주잖아요. 신약해진 사주에다가 또 이 천간에 개수가 하나 떠 있는데 이게 편간이 되죠. 이 편간이라는 것은 깨졌습니다. 한번 깨진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사람은 운이 금운이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토나 금운이 오면 안 돼요. 토, 금, 수, 운이 오면은 내가 좀 토운이 왔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힘이 너무 빠져. 내가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쓰기도 불편하다. 물론 토국수 해줘서 되게 좋거든요. 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내가 힘들어요. 굉장히.
굉장히 고생은 된다. 그런데 금수운으로 오게 되면, 자, 수운으로 와 있죠. 금수운으로 오게 되면 이 권력을 잘못 쓰고 감투를 잘못 쓰고 감투를 쓰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 있게 쓰려고 하고, 정치하는데 나쁜 행동을 하고, 이 관에 대한 좀 질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관재수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직장인이라면 내가 승진을 했잖아요. 돈을 써서 승진을 하든지 뭐 내가 잘해서 승진을 하든지 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돈을 써서 승진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그 돈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승진을 했어. 그럼 그 돈을 써서 했다면 분명히 그 돈에 대한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나쁜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 돈을 거둬들이려는 어떤 마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발칵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직장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회사를 잘 살리고 해서 승진을 했다라면,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잘하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원들에게 잘하고 했다라면, 그렇게 해서 승진을 했다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런 운에는, 내가 간이 깨지는 운에는 간에 대한 어떤 집착을 좀 심하거든요. 왜냐면 간이 깨지게 되면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내 사주상에. 그래서 금수운이 오게 되면 내가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내가 엉뚱한 일을 안 하려면, 내가 간재수를 안 이루려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죠. 남을 도와주고, 또 만약에 정치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한다라면 좋겠죠. 권력을 가졌을 때요. 그리고 이때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또 질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질투와 욕심 때문에, 비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남 탓을 하게 되죠. 남 탓.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또 일어나는 그런 형상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워요. 잘 자기가 그런 환경을 바꾸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 운으로 보지 않고 다른 운으로 보더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54세 정도, 53 지나가면서, 이게 제가 53 하반기 지나가면서 54세, 55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때는 어떠한 간의 문제가, 여기서도 간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어떠한 간의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좋지 못하는 어떤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게 몸을 치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도 하거나, 아니면 자식 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자식이 나쁜 행위를 한다거나, 자식이 좋지 못한 여튼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관재수, 부모가 욕먹는 그런 형상국도 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우리 뉴스 보면은 어때요? 권력을 일삼아서 자식들의 잘못한 행위를 벌받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자들에게 더 나쁜 행위를 하는 행위가 많이 있죠. 이런 현상국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 살아야 된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일단 숨겨서 될 일 같으면 되는데, 어떤 운이 왔을 때 그걸 숨겨진 일이 이렇게 바닥에 지하 감옥 속에 딱 숨어 있다가 딱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국민들이 일을 하면서, 각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목이 달아날까봐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 목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 결론은 누가 문제예요? 우두머리가 문제겠죠. 그러면 자, 대통령을 이야기한다면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면 각 부처마다 그 사람들이 나쁜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정말 그걸 바로 쳐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러지 않고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하면 그 대가는 분명히 받는다는 거. 지금 현상은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술을 써서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나 기도를 넣거나 어떤 주술을 써가지고 그 잠시는 모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게 빵 터져서 나중에는 정말 그 대가를 왜? 하늘이 국민이거든요. 신이 국민이에요. 그럼 국민이 화가 가슴 속에서 온몸으로 터질 때까지 고름이 나가지고 터질 때까지 그게 화가 70% 이상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 화가 나, 신이 화가 나는데 무당이 필요해요? 어떤 주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왜? 그 국민이 화가 나게 되면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도와줬던 무당들도 힘들게 되고 주술을 쓰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질량의 법칙이 의해서 아직 질량이 안 찼기 때문에 그게 터지지 않는 것일 뿐이지 터지려고 막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눈 감아줬던 공무원들 그잖아요. 또 눈 감아줬던 내 목이 잘리지 않게 위해서 눈 감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아픔의 대가를 받게 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인 어떤 나라의 수장이 되어질 때는 정말 인성이 바르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울어주고 정말 이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물론 우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이 환경을요. 그렇지만 빨리 국민들이 하나하나 더 깨어나서 정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해서 정말 잘못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바로 쳐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모들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겠죠. 자식들에게만 뭐라 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만 뭐라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키울 때 내 욕망과 욕심이 자식을 잘못되게 만들었잖아요.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 뭐라 그래요. 내 욕망 때문에 키워진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신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들이 다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꼭 부모들도 대가를 받게 되겠죠.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참 많이 나오죠. 자식이 부모를 참, 서로를 죽이는 그런 드라마 참 안타까웠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빨리 깨어나서 잘못된 국가 권력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의식이 되어야 되고 어떤 두려움이 아닌 정말 사랑의 매를 국민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야 바른 정치가 나오고 바른 공무원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서로가 서로를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식이
빨리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